윤석열 원희룡 사이 형성되면 홍준표 후보의 분야로 다른 후보와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다른 후보가 분야고 1, 2 중 누가 어떤 포지션을 원희룡 후보가 갖느냐가 제가 보기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두고 1, 2를 누가 했느냐 윤석열 홍준표 양캠프 모두 자신들이 이걸 했다고 주장하고 카톡으로 받은 이런 거 양쪽 모두 얘기를 했어요. 항상 결과가 발표 안 되는 강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하지만 더 해봐요. 네, 우리나라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외국판 평양 기금 채권을 발행하자 새로운 투자가 많이 유입돼서 가산금리가 추가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상황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부산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3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BS의 비밀이었습니다. TBS 캠페인 행운의 도시 포천 행운의 도시 포천. 행운의 도시 포천. 행운의 도시 포천. 포천 시티 포천. 남과 북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중심 도시. 여기는 시민이 먼저인 포천입니다. 숲과 물의 도시 포천. 포천 국립수목원에 있며 유네스코에서 인증한 포천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하나로 만들어가는 행운의 도시 포천.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포천시가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위기지만 우리는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끝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실내를 자주 환기시켜주세요. 거리두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외출과 모임은 자제해주세요.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꼭 선제검사 받으세요. 지금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서울시도 방역, 검사, 치료로 4차 대유행을 온 힘을 다해 막겠습니다. 코로나19 선제검사 문의는 0110. 이 캠페인은 다시 뜨는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혹시 꽉 막힌 도로 위에 계시지 않은가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교통체증도 덜하고 온실가스도 줄어들겠죠? 화성시는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이 이용한 버스 요금을 돌려드리는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줄이고 지구도 살리고 우리의 지구, 화성이 지킵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화성시가 함께합니다. 아기는 책을 좋아해요. 북스타트. 오늘은 아빠가 그림책 읽어주는 날. 옛날 아주 작은 토끼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나서 어흥! 아기에게 하루 5분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기는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목소리와 눈빛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책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북스타트. 북스타트는 아기에게 그림책을 선물하는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아기는 책을 좋아해요. 북스타트가 함께합니다. TBS 정보센터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수도권에서만 총 4건의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례가 있었는데 모두 시장이었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 수산시장 관련 51명,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840명, 중구의 중구시장의 경우 320명, 그리고 가장 최근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관련 현재까지 9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유로는 누구나 출입이 자유롭고 일용직과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가 많아서 출입자 명단 관리가 어렵다는 점, 또 내부가 밀집한 데다 환기도 어렵고 화장실이나 흡연 장소, 휴게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듣지 말라고 하면 더 듣고 싶어지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한 준비 과정으로 재택 치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의 이재학 교수님, 오늘은 휴일이라서 직접 수련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신데 예. 휴일이라서 휴일에서 좀 벌리고 있습니다. 예. 덕분에 이제 이 재택 이야기는 교수님이 몇 번 하셨어요 이전에. 예, 예. 저희하고 인터뷰 중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증상이나 경증은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치료하는 개념을 도입하겠다 이런 거 아니죠? 이런 예,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너무 관리를 잘하려는 측면들 때문에 네. 확진되면 시설 격리죠. 무조건 있어. 격리했죠. 예, 네. 했는데 이제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돌파 감염되는 분들은 대부분 경증,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사실 많아지고 또한 젊고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무증상 경증이 많으니까 일단은 이제 집에서도 이제 코로나19를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둘씩 적용해가는 과정이죠. 이 다른 나라는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수용이 안 되니까 네. 우리처럼 시설 생활치료센터가 없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다 치료가 안 되니까 진작부터 한 20만 명 보면 한 10만 명, 20만 명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네, 예, 맞습니다. 대해왔는데 우리도 이제 재택치료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자가격리가 있잖아요. 네. 이미 네. 2주간 네. 밀접 접촉자. 그 자가격리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그래서 자가격리는 아직은 확진이 안 된 분이니까 이분이 증상이 생겨서 코로나19 확진이 될지 안 될지 때문에 이제 격리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증상 있는 분들은 아니니까 건강한 상태니까 일단은 이제 뭐 행정요원이라든지 그리고 보건소직원 외에도 이런 분들 공무원들이 이제 연락해서 그냥 격리 잘하고 있는지 열이나 이런 증상 없는지 정도만 모니터링하면 되는데 저도 해봐서 아는데 네. 확 전화가 와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앱으로 네. 자기 열 나는 거, 네. 예, 온도만 체크해서 보내면 되는데 네. 이 재택격리 같은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예, 일단은 지금 조그맣게 된 산소 포화도 기계를 아예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 그 체온계랑 산소 포화도 기계를 나눠줘서 본인이 측정해서 그 퍼센트가 몇 프로인지를 적어주게 돼 있고요. 아하.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하고 통화를 해서 지금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지, 뭐 숨은 안 찬지, 또는 뭐 열이 계속 나지는 않는지 이런 체크를 해서 혹시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거면 일단은 이제 입원할 수 있게 전원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증상이 없거나 아예 아주 가벼운 증상밖에 없는 분들 네. 그걸 재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나눠주는군요. 네. 나눠줘서 단순 자가격리하는 분들은 이제 체온만 채팅하는데 이분들은 체온 플러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서 매일 보고하고 네. 리포트하고 그리고 자가격리는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전화받는 네. 건데 여기는 그럼 의료진이 전화받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거기 상태가 안 좋거나 뭔가 이제 질문이 필요하면 의사를 연결해서 아하. 일단 진료를 이제 화상 진료소는 전화로 진료를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벼운 치료 뭐랄까 가벼운 진료 행위가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이제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예.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그 독감 걸렸다고 네. 다 병원 가는 건 아니니까 병원 입원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예. 그 독감 같이 취급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독감 걸리면 이제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외래에서 진단받고 그 다음에 약 처방받아서 뭐 상프루나 이런 약 처방받아서 집에서 먹으면서 증상 조절하고 증상 좋아질 때까지는 또 이제 보통은 이제 휴가 쓰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공상 쓰잖아요. 열 많이 나고 뭐 몸 편한 예. 집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계 가기 전에 일단은 집에서 있으면서 의료진의 관리를 받으면서 있게 하는 그러니까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제 코로나19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 되면 그런 진료 체계를 가겠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아직도 불안해하거나 또한 코로나가 아직도 중증도가 높으니까 이제 그런 중간 단계에 의료진의 관리를 받으면서 집에서 치료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감은 그냥 병원 갔다가 약 타서 집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가고 네. 집에 있긴 있대 이 중앙에 관리를 받는 거거든요. 네. 관리를 받는 것이고 이거는
본인이 무증상이다, 경증이다 이걸 스스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역학, 수사하는 거고. 네, 그 역학조사 단계에서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다음에 증상의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거기서 역학조사관 또는 보건소에서 일단은 이제 재택치료가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해 주고요. 그래서 환자한테 재택치료 하겠습니까?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가겠습니까?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대상을 확인을 해주고 재택치료도 가능한 대상이 맞는데 재택치료도 일단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생활치료센터 입원하시겠습니까? 그 현재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 있기는 한데 예, 이제 이후에는 이제 차근차근 재택치료로 더 넘어가는 상황이 넘어가겠죠. 데이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네. 그리고 인식이 이제 바뀌게 되면 지금은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 네. 왜냐면 불편해서 집에서 하겠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렇긴 합니다. 예. 모든 상황이 이제 시설에 들어가면 제한되고 자기가 네. 쓸 수 있는 물건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만도 좋고 이제 집에서 하고 싶은 분들 있긴 있는데 그건 강제는 아니고 지금은 생활치료센터 가겠느냐 아니면 집에서 하겠느냐 물어보고 집에서 하겠다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고 점점점 집에서 하는 걸 표준으로 삼아온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먹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독감처럼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경구 치료제 중에 일부는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면 바이러스 배출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전파할 확률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약 먹으면서 있으면 똑같이. 예, 그러니까 가족들과 전파할 확률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럼 재택치료 정착에 이제 그런 경구 치료제들이 상당히 기여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경구 치료제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그 목표상의 몰누피라비아가 생산이 너무 효과가 좋아 중간에 임상이 중단됐어요. 빨리 이건 출시해야 된다 이렇게 허가를 너무 효과가 좋아서? 예,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 네, 테스트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이게 빨리 약을 출시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도 10월이 이제 FDA 신청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에는 긴급 승인 형태로 먼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서 출시되는 승인되는 거 가서 조건부 승인 형태로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고 이미 이제 그런 상금의 그런 계약 작업들은 정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우리도 사서 먹을 수 있겠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약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구매량이 많지는 않아서 현재 그 약을 쓸 대상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전문가들하고 질병의료청사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100만 원 정도. 네. 비상약 같은 느낌으로 사두지 않는 한 개인이 형편이 좋아서 비상약으로 쓰는 그렇게 이제 아마 유통을 못할 거고요. 왜냐면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전에 구매해서 일단 해당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죠. 얘는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경쟁되는 회사 약들이 내년 봄쯤에 대부분 출시가 될 거니까요. 그런 거 보고 출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저소득 국가를 위해서